그 다음에 앞에 그 나온 거는 이제 폐활량하고 이제 그 미세먼지잖아요. 그 미세먼지하고 폐활량만 이제 그 했는데, 실제로는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변수가 여러 개, 그 폐활량에 관련된 게 꼭 미세먼지만일까요? 많은 경우 미세먼지만일 수도 있겠다, 폐활량은. 그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주택 가격 얘기를 해요. 그럼 주택 가격은 이제 물론 부동산이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위치에다가 크기, 방의 개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변수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 변수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하나일 때는 기울기도 구하기 쉽고 뭐 좀 심플해요. 근데 여러 개일 때는 이놈이 그 관계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야 되고, 뒤에 이제 공선성 문제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집어했는데, 독립적인 변수면 아주 심플한데 독립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어요. 독립이 아닌 경우가 있다 보니까, 독립이 아니면은 아주 그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요 뒤쪽부터, 뒤쪽에 남아있는 그 부분이고, 앞쪽 그 단순에게는 아주 심플하죠.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용어들을 그 배웠는데, 여기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러니까 스퀘어 에러, 그러니까 에러를 제곱해서 이제 평균 낸 거를 루트 씌웠다. 에러, 그러면 이게 큰 게 좋은가요? 작은 게 좋은가요? 에러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 차이니까 에러가 작은 게 좋겠죠. 우리가 예측한 게 잘 맞아주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기 모형을 판단할 때 이게 작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가요? 레지듀얼 스탠다드 에러. 얘도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자유도 보정이라는 게 좀 있어서, 자유도가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얘를 조금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라서, 얘도 에러니까 에러가 작은 게 좋겠죠. 작은 게 좋고. 그 R 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R 스퀘어 여기서 보면 0에서 1까지라고 뭐 되어 있는데, 요게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한번 좀 그 그림으로 뒤에 그림 보면 좀 더 낫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보고 가죠. R 스퀘어의 뜻 자체를 요게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라 그랬어요. 모델을 예를 들어서 R 스퀘어가 0.78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쉽게 말을 할 때는 78이다. 이 모델은 한 78%를 설명해. 78% 정도 이제 들어맞아. 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예측 모델이 있고 이제 실제 값이 존재할 거잖아요. 실제 값이 존재하면은 요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을 너무 좀 이 전체 평균을 이제 요거라고 한번 해보죠. 평균 요 얘기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분산 분해할 때도 그렇긴 한데, 가장 큰 평균에서 그 차이를 보잖아요. 차이를 보는데, 비슷한 건 뭐냐면 이 평균에서 요 차이, 요 예측한 값하고 차이하고 평균에서부터 요 차이를 보는데, 요게 토탈이잖아요. 토탈 거리. 근데 회기선은 요만큼을 뭐랄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저 R 스퀘어란 건 뭐냐면은 토탈 평균에서부터 토탈 거리 제곱분의 요거 이건 R이라 그럴까? R 요거의 제곱, 요 값이 이제 R 스퀘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측이 잘 맞으면 요 값 토탈 대비 요게 크잖아요. 그러다가 예측 딱 맞으면은 요게 1이 되지, 1. 딱, 했더니 그 점은 다 맞췄어. 근데 다른 점, 요건 점 하나만 본 거니까 다른 점도 있으니까 다른 점들에서 좀 차이가 있죠. 분포가 되면은. 그래서 그냥 개념상으로는 전체 차이 중에 이제 얘가 설명하는 차이라고 이제 하긴 해요. 그러면 저거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0 이상이겠죠. 근데 하다 보면 저게 마이너스도 나와.
스퀘어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거죠.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요걸 계산해주면은 절대로 이제 0보다 그 작은 값이 안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뭐랑 거의 같아져요. 뭐 여기 그 직선 리니어 회계에서 1 마이너스 여기 토탈 스퀘어에서 요거를 뺀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1 마이너스 R의 스퀘어를 뺀 거예요. 이래서. 그럼 요거는 0보다 커요. 0보다 커. 근데 요 값이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기선이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 그 토탈은 요거잖아요. 토탈. 평균에서 요 차. 근데 회기가 예측한 건 여기야. 그럼 요게 더 길어져 버리는 순간 이게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그냥 요걸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는데 요렇게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도 나와. 때때로. 그럼 이건 무슨 얘기? 이 회기선은 그냥 평균 값으로 예측한 것보다 안 좋아. 이런 모델은 쓰면 절대로 안 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왜 스퀘어인데 뭐 음수가 나오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측 변수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은 y는 뭐 여기 그 절편 y0 플러스 a1 x1 a2 x2 쭉 있잖아요. 요게 개수 a1을 요 값에 이제 그 표준 오차 s 스탠다드 에러인데 x1의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a2의 x2의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게 그 샘플들의 이제 분산이잖아요. 이 샘플의 분산. 샘플의 분산보다 얘가 커. 만약에 1보다 크면 얘가 큰 거잖아요. 그런 놈들은 뭐냐면은 이 y에 대해서 이 x가 조금 변할 때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분산이 이제 작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랄까 요 샘플이 이제 크게 뭐 이게 작다는 건데 얘는 얘를 판단할 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여기 크면은 기울기가 큰 거니까 얘의 그 영향을 더 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가 큰 것만 갖고 하지 왜 이걸 나눠주느냐?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돈이야. 돈이면 뭐 우리나라 돈이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제 한국 돈이야. 얘는 미국 단위야. 이게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y 값이 한국 돈하고 미국 돈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칠 때 얘는 뭐 1000단위, 2000단위로 막 가. 얘는 1달러면 1달러하고 1000이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편차로 나눠주면은 얘 숫자가 원래 단위가 큰 놈이 그냥 하면은 요것만 보면은 숫자가 단위가 큰 놈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표준 걸로 나눠주면은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랄까 표준화가 돼서 어느 놈이 진짜 더 영향을 많이 주느냐라는 그걸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중요도 저게 t 값이 이제 t 통계량이 큰 놈이 이 회기식에서는 중요하다. 얘는 빼면 안 돼. 뭐 그런 식의 이제 그걸 내볼 수가 있죠. 뒤에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다음 가중치가 다를 때 이제 회기를 할 때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샘플을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회기식을 했을 때 분류에서는 이걸 구할 수가 없죠. 분류는 다른 문제죠. 분류는 아까 트루 폴스 포지티브, 트루 포지티브에서 커브 아래 면적을 해야 되는 거고 회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니까 저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서 요걸 갖고서 이 회기식이 잘 맞아 안 맞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변수의 기여도 그다음 이 스텝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실제 예를 좀 실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스텝은 뭐냐면은 변수가 10개면은
10개가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씩 넣어가면서 회계식을 만들어 봐서 이제 그 R 스퀘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장 잘 맞는 거 몇 개 정도 변수가 있을 때 이제 잘 맞냐 뭐 그런 걸 구해줘요. 자동으로 알아서 구해줘.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막 한 번 해서 이제 R 스퀘어 구하고 루트민 스퀘어 구하고 두 번째 해서 또 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스텝 펑션이에요.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여기 그 다중얘기 하나 좀 하시고 오늘 다중얘기랑 뭐 다음 페이지까지 하든지 요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쓰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하우스 세일즈라는 CSV가 있는데 저는 이게 콤마 세퍼레이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안에 보니까 콤마로 그 나눠지지가 않았어. 탭으로 나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read.csv가 아니라 read.delimiter를 하는데 탭으로 나눠서 읽어라 해서 읽어오시고 그다음 하우스 한번 보시고 그러면 하우스 안에 하우스 읽은 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뭐 다큐먼트 데이트가 뭐 2560개 레벨이 뭐 보니까 날짜네요. 이게 뭐 계약 날짜가 될지 뭐가 그 주택 가격을 평가한 날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세일드 프라이스 요 가격은 이게 주택 가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아이디가 있고 타입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멀티플렉스, 그 다음에 싱글 패밀리, 또 하나가 타운하우스가 있더라고요. 프로퍼티 타입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연도, 언제 뭐 지었냐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YM. 그 다음에 요건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세일즈, 수정된 세일즈 가격, 어드저스트 프라이스 세일즈, 뭐 다큐멘트에는 그 28만 불이라고 했는데 그 연도가 바뀌어서 주택 가격이 올랐나요? 뭐 30만 불 근처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하고 그다음에 주변이 그다음 창고 크기인가요? 창고 크기. 그 사는 그 주거 면적 될 것 같고 스퀘어 피트 토탈 리빙 전체 주거 면적 줄줄줄 그다음에 여기 베스룸 개수 그러니까 우리 그 베스룸 개수 목욕탕 화장실 개수 베드룸 그 침실 개수 그다음 빌딩의 현재 그 그레이드가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게 있어서 요거를 하는데 설명 변수를 다 쓰면 이게 오래 걸려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변수를 이제 여기 전체 면적하고 우리가 그 예측할 거는 그 어드저스트 세일 프라이스 요게 그 조정된 그 판매 가격 거기에 그 전체 주거 공간 그다음에 뭐 그 토지 면적이 될 건가요? 그다음에 베스룸 그게 화장실 개수, 침실 개수, 그다음에 빌딩 그레이드 요 정도 요 5개를 갖고 요 값을 예측해 봐. 회기식으로 해서 한번 하는데 여기 만약에 NA 그러니까 밸류 같은 게 없는 게 있으면 그건 뭐 만약에 그 침실 개수나 그런 게 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빼고 계산해 줘. 해서 NA.5 밑에서 하우스 그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y절편 그 다음에 얘는 그 1피트 그 주거 면적이 1피트 그 1피트 평방피트가 늘어나면 228불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인가요? 그 요거는 오히려 줄어드네요. 이게 크면은 베스룸 같은 경우도 아니 베스룸이 늘어나면은 화장실 늘어나면 왜 마이너스냐? 침실이 많아지는데 왜 마이너스냐? 빌딩 그레이드는 당연히 높아지면 올라갈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죠. 해결하면서 다중회계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왜 생기는지를 뒤쪽에서 이제 하나씩 볼 거거든요. 일단은 요것만 변수를 넣고서 한번 요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단순 회계인 경우는 관계가 아주 심플해요. 근데 다중회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침실이 개수가 많아지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수식이 잘못돼서 그런가?
그 책에 보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냥 나중에 천천히 보시죠. 뭐. 어쨌든 회기 요거는 요거 뭐 요 정도 하면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회기선 나오는데. 근데 변수를 다 집어넣는 순간 이 회기 곡선이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 타입이고요. 아직 집어 이거 팩터라고 돼 있죠, 팩터. 팩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세대인가요? 그다음 싱글 패밀리, 그다음 타운하우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팩터기 때문에 현재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여기 그 프로퍼티 타입을 넣지는 않았죠. 예, 숫자가 아닌 거를 이제 요 프로퍼티 타입도 분명히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처리하는 법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팩터를 그냥 이 숫자로 만들어서, 이거 그냥 그 얘를 1, 2, 3으로 숫자 넣어서 할게 하는 순간 이상해져. 뭐냐면, 요 멀티플렉스, 싱글 패밀리, 타운하우스, 이 비례관계가 있느냐, 가격이 비례관계가 있냐는 걸 모르잖아요. 비례관계가 있으면은 얘는 그냥 숫자로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요 의미가 뚜렷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순서가 얘가 비싸? 사실 그것도 판단은 지금 여기서는 뭐 뚜렷하게 보인다 치더라도 이제 이게 많아지고 팩터가 많아졌을 때는 그거 판단하기도 안 쉽죠. 그래서 그냥 숫자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물론 순서가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에 이제 1도, 2도, 3도, 4도 올라가는 걔는 온도가 팩터인가요? 아니면 그게 숫자인가요? 숫자? 뭐 숫자라고 그러면 이제 학교 등급 같으면 어때요? 등급이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럼 얘는 숫자인가요? 그럼 팩터인데 A, B, C 학점이 A가 좀 좋은 거죠. 순서는 있다 이거죠. A, B, C. 그럼 요거는 숫자로 그냥 뭐 1, 2, 3 그 순서로 해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순서를 모르는 거는 그렇게 숫자라는 순간 이게 편견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회귀가 이상해져 버려 그러면. 그래서 요 팩터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있으니까 일단 요거 다 되셨어요? 뭐 코딩이 뭐 많지는 않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모델이 괜찮은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괜찮은 거 볼 때는 뭘 본다 그랬죠? 여기 이제 R 스퀘어가 여기 54%. 54%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60, 70% 이상 물론 이 기준은 이제 눈 높은 사람하고 눈 낮은 사람하고는 이제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54%는 저는 뭐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 70%, 80%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는 한 60%만 돼도 뭐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과학 쪽은 아무래도 자연과학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 저 모델은 R스퀘어가 이제 54%인데 어드저스트 R스퀘어라는 건 이건 변수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이 자유도가 있잖아요. 자유도가 이제 하나 뺀 거, 4개. 그것만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조정해 준 거라서 R스퀘어가 좀 살짝 달라지죠. 근데 개수가 커지면 뭐 샘플 개수가 크면은 거의 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민 스퀘어 레지듀얼 스탠다드 에러 값이 있고 여기 자유도가 이제 상당히 크죠 여기. 그 다음에 F 스태티스틱이 있고 뭐 P-밸류 있는데 여기서 큰 의미는 없고요. 평가 자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드 요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1개짜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넣은 변수들 여기 주거 면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인가? 이걸 보시면은 변수 보시면 여기 얘는 좀 크고 별 3개. 그 스탠다드 에러분의 요 코에피션트를 한 게 얘가 중요하다고 나온 거고 요 전체 이 스퀘어 피트로 대지 면적은 별로 이제 현재 상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회기 자체가 지금 잘 돼 있다고 보긴 기본적으로 어려운 회기인 거고 이거는.
F 통계량이라고 뒤에 이제 F 통계량을 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이건 모르겠네. P-value 데이터 여기 뭐 T 통계량 뭐 아까 앞에서 미리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SE가 작은 스탠다드 에러가 작은 변수들이 중요하다. 스탠다드 에러가 작은 변수라는 게 덜 퍼져 있는 변수들이 이제 덜 퍼져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값이 있을 때 y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퍼진 게 많으면은 그 놈으로 이제 판별을 하면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y 값이. 자,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x 값이 요 값에 따라서 한데 x가 요렇게 그림 그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거 y 분포로 이게 3차원 분포가 돼야 돼서 그 덜 퍼진 그 데이터 갖고서 값을 정하는 게 좀 좋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전체 요게 평균에서 요게 토탈 SS가 sum of square라 그랬죠. sum of square 제곱한 거를 다 더한 거 요게 TSS가 되고 토탈.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explained 설명된 거 예측한 거에 의해서 설명된 거 ESS인 거고 요만큼이 이제 RSS 뭐 그 이름이 막 헷갈리긴 해요. 이 레지듀얼 그 잔차 여기 예측한 거랑 이게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거. 그래서 R 스퀘어는 뭐라 그랬죠? R 스퀘어는 얘가 설명한 이 모형이 설명한 거니까 요것분의 요거죠. 요것분의 요건데 많은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1 마이너스 요것분의 요걸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엄청나게 크는 순간 1보다 더 커지면서 이제 뭐죠? 그 R 스퀘어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요거 TSS분의 요 놈으로. 그 다음 교차 타당성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홀드아웃 얘기하면서 그 스탠다드 홀드아웃이 있고 이제 리유저블 홀드아웃이 있다 그랬죠. 홀드아웃. 이것도 홀드아웃을 하긴 해요. 하나짜리일 때 이제 홀드아웃해서 여기 이제 홀드아웃 데이터 요거 갖고 훈련시킨 다음에 요걸로 평가하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요걸로 평가하고 세 번째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데이터 개수가 작으면은 테스트만 따로 띄워놓으면 훈련시킬 데이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재활용하자. 평가하는 걸 재활용하자 해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 그래서 이 폴드 돌아가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걸로 삼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샘플 분포가 균등하면은 대충 랜덤하게 뭐 잡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균등성이 막 줄어들었을 때 잘못하면은 요게 10개 이게 한 1000개면은 뽑으면은 여기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뭐랄까 계층화해서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뭐 여기서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화 시킨 형태로 해서 이제 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런 거는 특히나 이제 프로드 디텍션 같은 경우 우리가 신용카드 사기 같은 거를 하면은 사기 데이터가 되게 작아요. 사기 데이터가 뭐 40건 하나, 10만 건 하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뽑아놓으면은 다 맞는 데이터만 나오면은 훈련시키거나 그러면 뭐 약간 좀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를 막 곱하는 거야. 중복시켜. 키를 요만큼 키워서 거기서 이제 샘플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뽑은 데이터 중에는 이제 여기 사기 건수도 적당히 있어서 이제 훈련이 좀 되는 모양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텝 펑션까지만 하고 오늘 좀 요 정도로 뭐 스텝 펑션 쪽만 한번 해보시죠. 아까 앞에서 한 거에다가
앞에서 한 거에다가 몇 개를 더 집어였어요. 언제 지어졌냐, 뭐 그 다음에 언제 리노베이션 됐냐, 그 다음에 새로 컨스트럭션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집어여서 했는데, 자 이런 변수를 집어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변수가 빠지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스텝 펑션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그냥 스텝이라는 펑션도 있고, 여기 매스에서 스텝 AIC가 이제 적합 인포메이션, 이 이름이 뭐더라?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온인가? 뭐 A는 일본 아저씨 이름인데, 그 값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 되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요거 하나씩 빼가기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포워드, 변수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처음에 시작을 작은 데서 시작해서 넣어가면서 이게 최적화되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빼나가는 거예요. 백워드. 그 다음에 여긴 보스라고 그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 예, 보스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를 낸 건 뭐냐면은 여기 스텝 결과가 이제 뭐 스텝 이걸 하면은 줄줄줄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막 하면서 이제 나와요. 제가 생략한 거예요, 생략. 결과적으로 얻은 거는 이제 스텝을 보면은 여기서 얻은 것들 몇 개 뺐죠. 여기 보면은 이어 빌트는 들어갔는데 뭐가 빠졌죠? 이어 리노베이트나 이런 거는 빠졌죠. 그게 없는 모델이 좀 낫겠다라고 이제 스텝 펑션이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여기를 아까 얘기하신 프로퍼티 타입이 여기 그냥 집어연 건데 보시면은 여기 프로퍼티 타입 이제 싱글 패밀리, 프로퍼티 타입 타운하우스 이렇게, 아니 프로퍼티 타입 하나만 나왔으면 여기에 기울기가 나와야지 왜 이런 게 나왔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이 팩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팩터인 경우는 디폴트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원하드 인코딩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세 가지 뒤에 나오긴 할 텐데, 프로퍼티가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여서 맨 처음이 멀티플렉스, 그다음 두 번째가 싱글 패밀리, 그다음에 타운하우스 이렇게 돼서 이게 A란 주택은 얘야, B란 주택은 싱글이야, 싱글 패밀리가, C란 주택은 타운하우스야. 이렇게 이제 코딩이 돼요. 코딩이 돼서 요 놈의 효과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요 놈의 효과. 요 놈의 효과는 다시 말해서 싱글 패밀리일 때는 얼마 공이 4개니까 22,850불이 이제 더 추가되는 거예요. 싱글 패밀리는 뭐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타운하우스랑 이제 싱글 패밀리 나왔는데 맨 앞에 게 안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안 나왔어. 얘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얘는 기준이 그냥 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얘에 비해서 얘가 되는 순간 저만큼, 얘에 비해서 얘가 되면은 저만큼이라는 이제 형식으로 알아서 일단은 해줘요. 근데 이게 싫을 수도 있어. 이게 싫으면은 저거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직접 만들어서 하면 돼요. 이건 한번 스텝은 심플하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 스텝 AIC 말고 스텝 AIC를 스텝 여기가 그냥 스텝, 요것도 AIC인가? 네. 똑같은 걸 내가 두 번 쓴 거였나? 하나 바꿔서 쓴 게 있는데. 그냥 스텝이란 펑션도 있거든요. 스탯이라는 패키지에는 스텝이 있고, 매스에는 여기 스텝 AIC가 있거든요. 이것도 꼭 그냥 카피하면서 잘못 썼다. 예. 두 가지가 거의 같으니까요.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오컴의 맨드날은 얘기가 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가능하면 심플한 걸 해라. 변수를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해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가장 심플한 솔루션이 이제 베스트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 것뿐이지. 비슷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keep it simple and stupid라고 해서 키스라는, 그래서 이게 미국 어딘가요? 뭐 미국 통계청인가 뭐 어디 어느 쪽에서 이제 얘기를 주로 하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오커맨들이 진리는 아니다 이거죠. 딱 진리는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하고 오늘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요까지 하시죠.